가장 먼저 츠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리포터가 되어서 시골 마을에서 한 끼 줍쇼 같은 방송을 하다가 생긴 일을 다룬 작품입니다. 신선한 소재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냥 쓸데없고 1대1을 하다가 마지막만 3대1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재미난 설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그냥 지나치게 무난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레이적인 부분을 봐도 무언가 특별한 포인트가 재미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츠바사 마이는 참 좋은데 도대체 언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야마 아이의 신작입니다. 잠입수사 시리즈로 역시나 마법의 무략을 먹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클래식인 검은색 타이즈 의상은 나오지 않지만 확실히 누님의 매력을 물씬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어두운 조명이라 그런지 사야마 아이가 정말 하얗게 나와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은퇴 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와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메미 카나에의 신작입니다. 에스테물이며 거기에 친여라는 설정의 작품입니다. 맵 플레이가 오일 에스테라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의상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뭐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의상도 있었습니다.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유메미 카나에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힘을 많이 준 의상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이마이 미유의 신작입니다. 이번이 데뷔 두 번째 작품으로 플레이물입니다. 플레이물인데 의상에 굉장히 많은 힘을 줬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메이드 컨셉 장면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미야 안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물로 뒤태를 많이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간호사 복장은 기본 복장이고 뒤태라는 컨셉답게 뒤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간호사 시리즈의 단순함을 뒤태라는 컨셉을 추가해 승부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봤다강 나름 괜찮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타 아리나의 신작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찐따였던 남자가 여자를 불렀더니 학창시절 최고 인기녀였던 그녀가 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있지만 그냥 스쿨룩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퇴를 앞둔 아라타 아리나에게 이제 스쿨룩이 어울릴까 했지만 역시 짬밥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한때 슬렌더 최강자였던 아리나답게 아직도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표지에서 보여줬던 스타킹이 없는 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운파이의 신작입니다. 이적 후 해금을 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걸 열심히 논스톱으로 즐긴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운파이가 정말 폼이 많이 좋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데뷔 초 운파이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S1 시절에도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디즈로 이적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폼이 올라온 게 확실히 보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민둥산이었는데 조금씩 기르고 있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이 나름 좋았습니다. 다음은 히마리의 신작입니다. 여동생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동생의 남편에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연기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몰입을 할 때쯤 갑자기 나오는 1인칭 장면을 보고는 살짝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큰 미드는 매력적이고 연기도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까지도 저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히마리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사와 미아의 신작입니다. 바이너럴 1인칭 작품으로 부끄러운 소리를 마음껏 들려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한때 당하는 연기가 좋아서 나름 즐겨봤던 나나사와 미아였지만 이 작품을 보고는 예전에 느꼈던 매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히마리를 보고 와서 그런지 알고는 있지만 비어있는 미드와 너무 마른 몸매 등 본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1인칭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나오는 마이크들이 심하게 거슬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야시타 레나의 신작입니다. 얼굴에다가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작품으로 요근 내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작품이라고 느낄 정도로 무언가 전체적으로 다 대충 한다고 느꼈습니다. 미야시타 레나도 활동하는 거에 정이 떨어졌는지 번아웃이 왔는지 영상을 보면 그냥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대충 하자라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시하라 노조미의 신작입니다. 금영물로 일대에 다수의 전투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일단 확실히 살이 좀 빠지면서 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금영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미쳐 날뛰는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한물간 금영물이지만 요새 무디즈가 금영물은 나름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라 노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노키 칸나의 신작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에스테를 받으러 갔는데 악덕업소였다는 설정입니다. 마법의 무략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연기력의 문제로 그런 부분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피지컬은 나쁘지 않지만 이번 작품에서 오일을 써서 그런지 유독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전화 받는 장면도 엄청 어색해 보여서 연기력은 정말 심각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은 유키 코이로의 신작입니다.
이번이 데뷔 세 번째 작품으로 4K로 촬영한 플레이물입니다. 아저씨와 혀를 열심히 쓴다는 컨셉으로 아저씨라는 컨셉을 왜 추가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이 세 번째 작품인데 신인인가 싶을 정도로 제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신인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즈 미칸의 신작입니다. 육감바디를 밀착시켜서 남김없이 짜낸다는 플레이물입니다. 미드를 많이 강조하며 매번 다른 컨셉의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보면서 살을 조금만 빼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작품이니 코스즈 미칸이 살을 빼는 그 순간까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디즈에서 데뷔하는 신인 유츠키 유루의 데뷔작입니다. 슬렌더 바디인데 미드는 G컵으로 천진난만하고 아직 어린애 같은 부분도 있지만 가끔 보여주는 섹시한 표정에 심쿵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살로 키 153의 G컵입니다. 소속사는 T파워즈로 유독 치아에만 눈길이 갔던 데뷔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카무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메이드 카페 다니는 것을 질투해서 아내가 메이드 복장을 입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정말 여배우가 애쓴다고 느꼈습니다. 나카무라 미우의 노익장이라고 할까,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메이드 컨셉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메이드 복장이 안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컨셉을 정한 프로듀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은 미우라 사쿠라의 신작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한 직원이지만 회식하고 술을 마시면 변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출장 시리즈와 비슷하고 술을 마시고 변하는 컨셉이지만 미우라 사쿠라의 연기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히 열연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예전 전성기 시절의 미우라 사쿠라가 잠깐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플레이에서 피부가 정말 하얗게 나와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모리 히나코의 신작입니다. 시골 여름 시리즈로 땀과 여름 시리즈 특유의 끈적끈적함을 정말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모리 히나코의 연기도 좋고 노을이 지는 듯한 조명과 영상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시리즈의 특징인 끈적끈적함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모리 히나코가 가진 매력을 딱 맞는 컨셉으로 극대화해서 보여준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입니다. 실사화 작품으로 문학부 남녀의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에 맞게 다양한 도구를 매번 플레이마다 색다르게 활용하며 색다른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배경에 비슷한 흐름과 전개라 그런지 도구만 살짝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입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몰입도를 높여주기는 했지만 지나친 단조로움이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마기시 아야카의 신직입니다.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형수와 같은 방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만 조금 다르지만 기존 호우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야마기시 아야카는 여전히 좋았고 연기도 좋았지만 남자 배우가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거기다가 촬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단조롭게 심플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자 배우가 잘해야 작품도 재밌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즈리아 카렌의 신작입니다. 시아버지 물로 시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즈리아 카렌이 살을 빼면서 예전과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또 어떤 작품에서는 인조미만 느낄 정도로 작품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당하는 며느리 역할이 살짝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리 츠무기의 신작입니다. 여교사 설정으로 쓰러진 아카리 츠무기를 데려가 간호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첫 플레이에 스타킹이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열심히 합니다. 며칠 전에 여교사 시리즈 특집을 편집하면서 분명히 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포인트 없이 그냥 아카리 츠무기 외모가 돋보이는 그런 익숙한 맛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로미네 미우의 신작입니다. 사내 여행으로 온천을 가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으로 일대 다수의 전투가 메인이지 않을까 했지만 그냥 대머리 아저씨와 1대1이 전부인 작품입니다. 중간에 차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머지 플레이들이 똑같은 의상과 똑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건 좋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맛이라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미키 레이의 신작입니다. 출장 가서 호텔을 하나만 예약했다는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카미키 레이가 다시 한번 띵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출장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욕실씬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키스씬도 굉장히 많고 별다른 포인트 없이도 굉장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별 5개를 줘야 하나 했지만 카미키 레이의 명작들에 비해서는 무언가 약하고 무난한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구라 유나의 신작입니다. 신입사원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택시기사와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보기 힘든 컨셉이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복장만 오피스룩을 입혀놓고 택시기사라고 합니다. 1인칭과 차에서 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SOD 특유의 드라적인 연출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새 SOD가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半分휴지. 이상 무디즈와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신작들이 나와서 제외한 신작들이 많았습니다. 빠진 신작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카미키 레이의 신작이 가장 재밌다고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미야시타 레나의 작품이 가장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번아웃이 왔는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디즈도 신인급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요새는 누님들이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별점은 매우 주관적이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신작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신작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